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일기장에 천공 없나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자신의 일기에 근거한다고 했었죠? 네,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부승찬 전 대변인이 지난 19일에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었는데 네. 이때 경찰이 주요 증거 자료인 이 부 전 대변인의 일기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인데 이상합니다. 그동안 부 전 대변인은 이 천공 개입 의혹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당하자 이 자신의 일기에 근거했기 때문에 책으로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해 왔었습니다. 적어도 10개월 동안은 내가 수정한 4월에 작성한 일기가 맞다. 예. 그 일기를 혹시 방송 끝나고 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뭐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는 일기에 예. 그냥 정확히 들은 거를 기록했거든요. 특히 이 책 자체가 이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저서인데 이 천공 의혹만 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은 부 전 대변인의 일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네, 수사기관은 현재 이 부 전 대변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이다 보니까 이 천공 의혹이 실제 사실인지 부 전 대변인의 발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경찰은 증거로는 이 부 전 대변인의 일기장이 유일한데도 이걸 제출하지 않는다는 건 해당 일기가 수정됐거나 아니면 이 해당 내용이 아예 없을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 입장은 뭡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는데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왜 수사기관에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언론에 공개된 것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말했다면서 잘못한 일이 없는데 개인 일기를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 전 대변인 일기 중에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뭐죠? 부 전 대변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 한 장짜리 캡처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천공 의혹이 담긴 일기장과 마지막 수정 시각이 그가 국방부에 재직하던 시점인 2022년 4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이 날짜를 근거로 일기를 쓴 뒤에 수정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언론에 공개했으면 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냐 이렇게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그동안 CCTV만 공개되면은 다 확인이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CCTV에서는 나온 게 없죠. 맞습니다. 이 민주당까지 가세해가지고 천공 의혹을 밝힐 CCTV를 공개하라고 했었죠. 그때 당시 CCTV 본인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서 우리는 예. 깨끗한 정부고 그런 민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혀버리면 떠도는 풍문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확인해 보면 알 일입니다. 차라리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 거명된 인사의 당일 행적을 신속히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문 수사관들을 투입해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한 달치 CCTV를 분석했는데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천공의 공방 방문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일기장에 천공 없나의 느낌표는 진짜 없다면 천인 공로할 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난중일기나 안내일기처럼 이 한 시대를 기록한 개인의 일기는 후세의 훌륭한 인생 자습서가 되고 국정 전반에 기록된 승정원 일기는 세계 기록 유산에 올랐습니다. 이번 저서도 이 공직자가 후대에 중요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쓴 일기를 바탕으로 냈다는데요. 가짜가 진짜를 이기고 가짜가 진짜를 나무라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그 일기를 수사기관에 제출조차 못하고 있다면 이 진실을 마주한 국민들이 격분하고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여의도 바람에 흔들리는 선관위입니다. 예. 선관위 잣대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은 종종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겁니까?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론조사 규제 강화법이 화두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도 선관위 등록업체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응답률이 5% 미만인 조사는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선관위에서 이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심의 대상이 되면 이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선관위 입장이 바뀐 건가요? 좀 그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 선관위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적극 개정에 돕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행하는 업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자정 기능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안이 지금 발의됐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그거 더 내가 봤는데요. 6개월 만에 선관위 입장이 왜 달라진 겁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선관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는 이른바 꼼수 여론조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온 법안에 대해서 이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고 한 건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특히 지난달 장 의원이 회의 중에 자리를 옮긴 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이유라서 이 억하심정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입장이 바뀐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여론조사 규제 방향성엔 동의를 하지만 이 해당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 장 의원의 질타에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같은 입장을 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선관위 잣대가 사안마다 달라진다는 비판은 빈번하죠. 예, 이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대선 때 신천지 비호 세력,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같은 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비판하는 듯한 현수막 내용은 허용하고 2년 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내로남불, 위선 등 같은 표현을 금지해서 이 선관위의 중립성이 훼손됐다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여의도 바람에 흔들리는 선관위의 느낌표는 앵커는 중심을 잡아야 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여의도 바람에 선관위라는 배가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22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이 선관위 역할에 더 큰 기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배가 아닌 닷, 앵커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